우선은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빠르게 탐지하기 위해서 보형물의 파열, 구형 구축, 그리고 장액종 또는 혈종의 유무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그 이외에도 수술 후의 경과를 봄에 있어서 수술 전에 수술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초음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가슴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초음파를 볼 때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찾아보는 사안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가슴확대 수술을 하기 전후 과정에서 초음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성형외과 전문의 과정에서 초음파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아니었지만 저희 경우에는 마치 윤곽 수술을 하면 CT를 통해서 수술 전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후에 유압은 잘 되었는지 라인은 예쁘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하게 가슴확대 수술도 그런 의미에서 초음파를 활용하면 안쪽을 속속들이 들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술 전후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형 구축이고 두 번째는 보형물 파열인데요. 이 두 가지는 적극적인 재수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슴확대 수술 후에 정기검진을 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구형 구축의 경우에는 임상적인 진단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초음파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촉감이 단단한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환자분들께서 증상을 느낀다라고 하면 구형 구축 증상이 생겼을 때 특징적으로 모양의 변형 그리고 단단한 촉감이라는 명확한 임상 징후가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먼저 파악을 하고 의사가 진단을 해서 재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파열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른데요. 대부분 무증상 파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유방암 검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가슴확대 수술을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긴다면 빠르게 파악을 하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늦지 않게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초음파를 봐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보형물 파열 소견입니다. 보형물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오히려 파열된 쪽이 촉감이 부드러워졌다, 더 말랑말랑한데 한쪽 가슴은 촉감이 좋은 것 같지 않다 라고 오셨을 경우에 오히려 촉감이 너무 말랑말랑한 부분에 보형물 파열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저는 관찰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 FDA 승인 규격에 따르면 3년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더라도 2년에 한 번씩 초음파 또는 MRI를 이용해서 파열 유무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MRI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검사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기적인 초음파 검진을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만약에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형물 파열된 소견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보형물의 쉘의 껍데기에 있는 선이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근육과 보형물 사이에 흘러나온 실리콘 겔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보형물에 쉘이 보이지 않고 끊어짐이 보이면서 중간에 충전재가 회색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강력하게 실리콘 겔이 새어나온 파열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거된 파열된 보형물을 보게 되면 파열된 보형물이 주름이 잡히고 끊어진 부분들이 초음파에서 그렇게 보인 것을 알 수 있고 중간에 흘러나온 실리콘 코에시브 겔이 초음파에서 바깥쪽 공간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구형 구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정상적으로는 보형물의 연속된 쉘과 근육 또는 근막 사이에 아무런 경계가 보이지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피막은 초음파 해상도보다 조금 더 두께가 얇기 때문에 초음파에 보이지 않아야 건강한 피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외부 물질인 보형물과 우리 조직은 유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얇은 막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막이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면 초음파의 해상도를 넘어서는 아주 얇은 막이 있어서 건강한 피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촉감이 단단해져 있는 구형 구축의 경우에는 두꺼운 피막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보이는 쉘과 그리고 우리 조직 사이에
진하게 보이는 단단한 피막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막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할 때는 이런 피막을 수술 전에 충분히 파악을 해서 어느 부위의 피막이 조금 더 두껍고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수술할 때 안전하게 이 피막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계획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액체가 고인 것입니다. 혈종의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출혈이 발생한 것이 멎지 않고 계속 피가 고임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보형물 공간과 내 연부 조직 사이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액체가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장액종인지 또는 혈종인지를 명확하게 초음파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혈종은 비교적 초기, 수술 직후 24시간 이내 또는 일주일 이내 발생하고 장액종의 경우에는 후기, 즉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이런 증상이 발견되었는가 하는 임상적인 소견과 초음파 이미지에서 보이는 공간의 분리를 파악함으로써 안에 무엇이 차여 있는데 현재 기간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혈종이다 또는 이것은 장액종이다 라고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여있는 혈종은 저절로 제거가 되지 않는데요. 안전하게 세척을 한 이후에 초음파를 관찰해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 이런 보형물의 쉘과 연부 조직 사이에 아무런 빈 공간 없이 잘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보형물 파열이 없는지, 구형구축 증상이 없는지, 피고임 또는 장액종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슴방과 관련돼서 저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데도 초음파가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밑선의 위치가 안 맞거나 보형물의 위치에 좌우가 안 맞을 경우에는 피막하고 관련된 보형물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보형물의 밑빠짐이 있는지 옆빠짐이 있는지 또는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데 유용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꺼운 피막으로 인해서 보형물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윗볼록이 발생한 경우인데 수술 후에 피막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밑선의 위치를 잘 조정하게 되면 깨끗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겉으로 봤을 때 밑선과 실제 보형물이 위치하는 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전 후로도 정상적인 조직을 발견할 때도 초음파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했을 때 근육, 지방, 피부를 하나하나 다 볼 수 있고 아래쪽에 보형물이 쉐를 잘 유지하면서 건강한 위치에 적당한 두께로 보형물이 잘 위치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겉으로 보게 되면 피부, 지방, 근육 때문에 두께가 두꺼워서 보형물의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초음파를 통해서 위쪽 경계와 아래쪽 경계가 어느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정확한 보형물의 위치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형물이 이중평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근육과 근막의 단면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위에서 어떤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는지 또 만약에 이중주름이 생긴다면 그 원인이 유선조직 때문인지 근육의 단면인지를 파악해서 만약에 재수술이 필요하다면 재수술 계획을 세울 때도 근육을 어떻게 배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미리 다 세울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밑선의 확인을 할 때도 보형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는 연부 조직의 두께 때문에 또는 유선 조직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밑선이 길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보형물이 정말로 밑빠짐이 발생해서 내려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져보고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초음파로 직접 보고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골을 좀 더 좁히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가슴골이 왜 넓어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음파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중평면으로 수술이 되었을 때 흉골과 보형물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이 보형물을 좀 더 안쪽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지, 위치시킨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슴골을 가깝게 만들 수 있는지 가늠하는데 초음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형물이 너무 바깥쪽으로 이동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유지인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보형물이 지금보다 더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브라를 입어야 되는지 진단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보형물이 항상 양쪽이 똑같이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어떤 분들께서는 오른쪽 가슴이 또는 어떤 분들은 왼쪽 가슴이 가쪽의 가슴방 공간이 좀 더 넓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슴골 안쪽에서 흉골과의 간격도 좌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무실 때 혹시 왼쪽으로 많이 주무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거의 90% 이상에서 제가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이런 뜻은 어느 한쪽으로 옆으로 많이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보형물의 이동으로 인해서 피막이 해당 부위로 조금 넓어지기 때문에 좌우 비대칭이 찰성이 모두 풀린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꼭 옆으로 주무실 때는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직접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초음파상으로 발견된 가슴방 위치의 비대칭을 보고 어느 쪽으로 주무시는 것이 더 좋은지, 어떤 브라를 착용하시는 것이 더 좋은지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슴 확대 수술하기 전에 저는 상담 과정에서도 꼭 초음파를 보고 있는데요. 그때는 유선 조직에 있는 이상 유무를 간략하게 스크린하는 목적도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부 조직의 두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윗가슴 부분에 연부 조직이 어느 정도 두께가 되는지, 근육의 두께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근막하로 수술을 할지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할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마른 체형의 경우에는 갈비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 위쪽으로 근육도 얇고 지방층도 얇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위치에 보형물을 넣을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지방 이식을 해야 할지, 동시 지방 이식이 필요할지 아니면 추후에 지방 이식을 해도 될지를 꼼꼼하게 미리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술 후에도 윗가슴의 두께 변화를 보면서 보형물이 많이 비쳐 보인다면 어떤 원인 때문에 비쳐 보이는 건지,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어떤 브라를 입으면 좋을지를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가슴 확대 수술 전후에 초음파로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우선은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빠르게 탐지하기 위해서 보형물의 파열, 구형 구축, 그리고 장액종 또는 혈종의 유무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그 이외에도 수술 후의 경과를 봄에 있어서, 수술 전에 수술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초음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 관련된 유방 초음파 검사하고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종목이었습니다.